전 세계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기만 했던 한국이 세상을 뒤흔드는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까지 단숨에 무력화시켜버리는 이 기술이 세상에 드러나자 각국 정부는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죄 없는 한국 기술자들을 긴급 구금하는 초강수까지 두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무기를 손에 넣은 걸까요? 미국까지 당황하게 만든 핵폭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그 정체를 지금 밝힙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이름 남겨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나단 피어스, 미국 국방부 차관보이자 양자기술동맹 의장입니다. 28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해왔지만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수천 개의 보고서 중 한국은 단 한 번도 저를 긴장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늘 미국이 그늘을 만들어줘야 겨우 생존하는 보호국일 뿐이었죠.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도 자주 했습니다. 한국, GPS 없으면 눈먼 장님. 미국 없으면 무력한 나라지. 그냥 우리가 만든 장비 조립이나 하는 하청업체 수준이야. 그 오만한 확신은 내 뼛속까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철문이 굳게 닫힌 비밀 회의실 안에 20명의 장군과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재평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북한은 늘 허세, 한국은 늘 조용한 그림자. 오늘도 뻔한 보고겠지. 그때 젊은 분석관 하나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안흥시험장에서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나는 무심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실패했겠지. 그들의 조잡한 LSAM 말인가? 운 좋으면 한 번쯤 맞힐 수는 있겠지. 순간 회의실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검푸른 하늘 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접근, 고도 55km, 속도 마하 7. 한국 관제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흰 연기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불길을 뿜으며 치솟았습니다. 3초 후 눈부신 섬광이 화면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을 모방한 표적이 공중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나 역시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쯤은 맞을 수 있지. 2번, 3번은 절대 불가능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하지만 분석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 이번이 첫 성공이 아닙니다. 이미 7차례 연속으로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습니다. 7번 연속이라고?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PS라는 독자 좌표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GPS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LSAM의 직격 성공, 연속 기록, 그리고 처음 듣는 이름 KPS. 이건 단순한 우연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의 룰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이 내가 하찮게 여기던 한국이라는 사실을. LSAM 영상이 끝난 지 몇 시간. 내 머릿속은 여전히 47cm 정확도, 7번 연속 성공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임수일 거야. 한국이 GPS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 분석관이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군요. 차관보님, 한국 연구진과 긴급 화상회의를 해야 합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선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월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대단한 기술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죠. 어차피 미국 GPS 없으면 길도 못 찾는 나라 아닙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은 이제 GPS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저희는 KPS, 독자 위성항법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계획만 거창하군요. 늘 지연되는 게 한국 아니었습니까? 이 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하늘에 1000대의 드론이 떠올라 오차 없이 태극기를 그려냈습니다. 지난주 서울 상공에서 공개된 시연입니다. 1000대 드론이 단일 좌표망으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론 1000대가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게 가능한가? 그는 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무-4 미사일 CEP는 2m 이내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의 특정 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GPS 재밍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좌표망이 해킹당하면 끝 아닙니까?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자 컴퓨터 기반 QSN 퀀텀 시큐어 네트워크를 접목했습니다. 재밍, 해킹, 전자전 모두 무의미합니다. 한국의 좌표는 이제 절대값이 되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낡은 미사일 쇼에 매달리는데 한국은 좌표를 넘어 양자까지 결합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하늘을 보며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우리가 북한 쇼에 정신 팔린 사이 한국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었구나. 며칠 뒤 나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주지. KPS, QSN 다 허세일 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철도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 2분 37초 후 도착. 나는 피식 웃으며 시계를 꺼냈습니다. 광고용이지. 기계가 이렇게 정확할 리가 없어. 2분 1분 30초. 그리고 정확히 2분 37초 후 열차가 플랫폼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오차는 1초도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시민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단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블릿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전송하며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좌표 공유 완료. 병원과 동기화했습니다. 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택배 기사와의 짧은 대화도 충격이었습니다. 30cm 오차도 없이 배송됩니다. GPS뿐 아니라 우리 위성, KPS도 같이 쓰거든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사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까지 좌표망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펜타곤에서 받은 태블릿 속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사진 속 영변은 자주 암흑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이라면 불빛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냉각탑 증기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없고 어떤 날은 과도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핵시설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한쪽은 시민의 생명을 3분 만에 지키는 정밀망, 다른 쪽은 불 꺼진 원심불리기. 그때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요? 우리나라 지하철. 참 정확하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6.25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좌표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세대의 희생과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더 큰 폭탄 같은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분석관이 USB를 꽂자 화면에 야윈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탈북 핵과학자 박철수 박사, 영변 핵시설에서 15년을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녹슨 배관과 싸워야 했습니다. 원심분리기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와 작업복이 젖는 일이 일상이었죠. 첫 번째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배관은 갈라져 물이 떨어지고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1960년대 소련에서 흘러든 P-1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이라 강도가 낮아 하루에도 34번은 멈춥니다. 분당 6만 회전을 해야 하지만 우리 장비는 겨우 3만 회전에 불과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실제 농축률은? 그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4060%. 핵무기로 쓰려면 90%가 필요합니다.
북한핵은 허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끔찍했습니다. 제어 장치엔 기름때가 끼고 바닥엔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비상등은 깜빡거리며 전력 불안정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력은 하루에도 10번 넘게 끊깁니다. 농축이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석관이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간에 불 꺼진 영변 단지, 들쭉날쭉한 냉각탑 증기, 갈색으로 변한 강물, 말라 죽은 나무들.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강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됐습니다. 주민들은 몰래 피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8년간 제가 두려워한 북한핵은 허수아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국의 자료는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월성 원전 제어실.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차분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국제 IAEA 요원들이 꼼꼼히 검증하는 모습.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가동률은 85% 이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은 녹슨 배관과 허세를 팔고 있었지만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의 역사를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KSTAR 핵융합 연구소. 도넛 모양의 거대한 장치 안에서 푸른 플라즈마가 요동쳤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태양 중심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 세대는 평화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려 있었고 한국은 미래의 빛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경외와 안도,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회의실. 불이 꺼지고 천장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은 한국 국방부에서 제공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입니다. 처음에는 KF-21 전투기, K-2 전차, 현무 미사일 같은 익숙한 무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미국 무기의 아류작일 뿐이잖아. 그러나 20초 후 모든 무기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자 KPS 좌표망이 전 부대에 전송되었습니다. KF-21 네 대가 동시에 이륙하고 현무 미사일이 솟구치며 K-2 전차들이 동시에 포구를 돌렸습니다. 네트워크 동기화 완료. 반응 속도 20초.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개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가 수십 개의 팔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미사일 LSAM 요격 성공. 세 번째, 패트리엇 격추. 네 번째, 이지스함 대응. 다섯 번째, KF-21 공중 격추 완료. 모든 과정이 3분 안에 끝났습니다. 북한의 5발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분석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 억제력의 핵심은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 좌표 공유입니다. 모든 무기가 하나의 절대 좌표망에 묶여 움직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공격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현무-5 미사일 12발이 동시에 발사되어 북한 지휘부 통신망 핵심 시설을 2m 오차 이내로 타격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북한의 전략 목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한 발에 집착하지만 한국은 좌표 전체로 게임을 한다. 시니어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지하철이 초 단위로 도착하는 것처럼 미사일도 초 단위로 정확히 날아간다. 한국은 생활의 정밀함을 그대로 전쟁 억제력으로 끌어올린 나라였다. 아직도 GPS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제 마지막 의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수백 개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찰위성 아리랑 7호, 북한 전역 감시 중. 전자정보위성, 모든 통신 신호 포착 완료. KPS 위성 8기, 절대좌표 제공 중.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게 다 한국 위성이라고? 연구원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외곽에 차폐된 지하 벙커,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곳. 그 안에서 무인기가 목표 좌표를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오차는 불과 30cm.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떴습니다. 양자항법 시스템 GPS 대비 50배 정밀.
100% 해킹 불가?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이 기술이 군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수백 척의 배가 5cm 오차로 접안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100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이착륙하면서도 단 1초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30cm 오차도 없이 문 앞까지 배송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민간, 바다와 하늘, 지상과 우주 모든 것이 하나의 절대 좌표망으로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핵은 도시 하나를 파괴하지만 좌표는 도시 전체를 지킨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만났습니다. 형제의 상 앞에서 한 노인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 형 이름이 있습니다. 20살의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전시관 안, 녹슨 총과 구멍난 군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절망에서 시작했다고?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좌표 기술은 단순한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절실한 의지가 70년간 이어져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밤, 한강 위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1000대의 드론이 좌표에 따라 태극기, 비둘기, 그리고 평화하는 글자를 그려냈습니다. 시민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 말이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드론은 왜 저렇게 똑같이 움직여? 우리나라 위성이 좌표를 알려주거든. 30cm 오차도 없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좌표가 일상이에요. 전쟁에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나의 좌표망처럼 움직이는 질서였던 겁니다. 워싱턴, 나토 본부 청문회장. 200여 명의 장군위원 전문가가 숨을 죽인 채 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마이크를 천천히 당겨 쥐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GPS 없인 맹목이라 폄하하던 제가 오늘은 그 판단을 철회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림을 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동하는 억제력을 보았습니다. 핵이 아니라 좌표,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억제력입니다. 큰 스크린에는 영변 야간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들쭉날쭉한 냉각탑 증기, 자주 끊기는 전력 흔적, 누렇게 변한 강물. 이어서 녹슨 배관과 멈춘 원심 분리기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실제 농축률 4060%, 90%에 못 미칩니다. 북한의 핵은 허세였습니다. 회의장 일부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다음 장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서울. 지하철 전광판에 2분 37초 후 도착이 1초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고 119가 3분 내 도착해 생명을 붙잡아 올리는 장면. 택배가 30cm 오차로 현관 앞에 멈추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한국은 정확이 생활이 된 사회이고 그 생활이 군의 정밀로 뼈대화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LSAM의 고고도 직격요격 궤적이, 그 옆엔 KPS 항법궤도와 QSN 퀀텀, 큐어 네트워크 보안 다이어그램이 겹쳐졌습니다. 55km 상공, 수십 차례 연속 성공, 오차 47cm, 그리고 KPS 양자 보안이 결합된 절대 좌표 망 재밍 스푸핑 해킹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입니다. 핵은 한 점의 파괴를 약속하지만 좌표는 전 국면의 통제를 가능케 합니다. 한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관보, 핵 없는 억제력이 실전에서 충분한가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분 방어 30분 무력화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LSAM, 패트리엇, 이지스, KF-21. 현무 각각의 성능이 아니라 같은 좌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결론을 바꿉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 그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 제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노병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은 주먹에서 오래 못 버티고 신뢰에서 오래 산다. 저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공포의 무기 대신 신뢰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오늘의 정밀과 투명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억제력의 미래는 파괴의 약속이 아니라 작동하는 질서라는 것을. 마지막 슬라이드의 밤하늘 드론 1000대가 그린 태극기 비둘기 평화의 순서가 영상으로 흐르자 청문회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은 자신도 위협하지만 좌표는 모두를 보호합니다. 한국은 핵이 아닌 정밀연동 투명으로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 그리고 그 좌표는 국민의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기립박수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핵 대신 좌표, 공포 대신 신뢰, 파괴 대신 창조. 그것이 21세기 억제의 언어입니다. 회의장이 떠나간 뒤에도 제 귓가에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을 가지고도 파괴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준비합니다. 북한의 핵은 60년 된 고철로 세상을 위협하려 하지만 한국의 핵은 1억 도의 플라즈마로 태양을 만들며 인류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핵무기로 겁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핵기술을 인류 공동의 희망으로 바꾸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이며 핵보다 위대한 건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한국이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은 여전히 핵으로 전쟁을 준비하지만 한국은 핵 기술을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의 자부심 아닐까요?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그리고 감동과 자부심을 드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